2000년대 이후에 자산 양극화가 훨씬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자산 양극화고, 그 외에서도 사실 금융소득 부분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양극화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 금융 투자들에서 번 수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을 안 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 발달한 미국부터 유럽 국가들 다 포함해서 금투세에 없는 나라는 없어요. 이게 이제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부동산 양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뭐 부동산 양극화 우리는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양극화라고 하면 뭐 지역 간의 양극화가 크죠. 이 서울의 이른바 강남과 비강남, 그리고 지역 지방하고 수도권 이런 양극화 이야기들 합니다. 이제 수치적으로 나온 자료가 최근에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오분위 배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분위 배율이라고 하면은 상위 20%, 하위 20% 대비 상위 20%가 얼마나 더 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값의 오분위 배율 이러면은 하위 20% 아파트 가격 대비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값들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는 건데, 최근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오분위 비율이 4.958, 즉 한 거의 5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 부산 대구도 이렇게 오분위 비율 비슷하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2018년 9월 이후에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는 게, 보면 집값이 올라갈 때 보면은 이른바 노른자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이 집값이 먼저 올라가고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 막 좋으면은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추종하는 식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2018년 그때가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 경기가 꺼지거나 버블이 터지거나 해서 집값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른바 노른자에 있는 집들이 제일 천천히 제일 적게 떨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더 빨리 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집값이 상승기나 하락기에 양극화가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도 이런 양극화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겪어왔다. 그래서 수치들로도 확인되지만 뭐 이제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큰데 양극화 문제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양극화를 이제 측정할 때 소득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자산 가지고 측정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소득의 양극화 지표는 나빠졌다가 약간 일정한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돼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한 1980년대부터 자료를 보면은 90년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이런 낙수 효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불평등이 완화되면서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완화됐는데 90년대 중반부터 성장도 지체되면서 오히려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 심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재분배 정책들을 더 하기 시작하면서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고 하면서 이런 그 불평등도 양극화 정도가 더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소득 부분은 덜 나빠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2000년대 이후에 자산 양극화가 훨씬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에서 오는 부동산 자산 양극화고, 그 외에서도 사실 금융소득 부분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임대소득 말고 자가 소유하는 집들 가격 차이가 크니까 뭐 임대소득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임대소득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근로소득하고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이 더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배당금이라든지요, 이런 금융자산 관련된 소득은 상위 1%가 한 70%까지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훨씬 더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투세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금투세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금융자산 관련돼서 양극화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투세 같은 게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 금융 투자들에서 번 수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을 안 내고 있죠. 뭐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 발달한 미국부터 유럽 국가들 다 포함해서 금투세에 없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만 지금 과거에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금투세를 면제를 시켜줬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왜곡들을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외국 주식을 사면은 이제 세금을 내고 또 일정 수익이 나면은 그 종합과세가 되죠. 이자도 마찬가지죠.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은 몇 퍼센트, 20%인가요?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나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또 종합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배당도 소득세가 한 14.5인가 아마 그 정도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를 해요. 그런데 국내 주식을 사고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단타를 엄청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단타 쳐서 내가 한 달 동안에 월급 버는 것보다 재수만 좋으면은 세금도 안 내고 그냥 돈을 번다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많이 몰리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고, 그죠? 근로소득세는 예를 들어서 상당히 우리가 세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금융소득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굉장히 낮아요. 부동산 임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정의롭지도 않고 또 개인들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가에 대한 유인을 잘못 주는 면에서 효율적이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세금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2년 전에 도입이 사실 1년 작년에 사실 도입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2년 유예가 됐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도입하게 되는 건데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게 도입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5천만 원에서 3억 사이에 20%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3억이 넘으면 25%가 돼요. 근로소득세하고 생각해 보시면은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5천만 원 되면 24%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25%인가 되는데 세율이 낮죠. 그다음에 5억 24%인가 됩니다. 근데 5억 3억 이상 되면은 아까 이제 25%가 된다 그랬는데 근로소득세는 3억 이상이 되면은 40%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출돼 있는 이 금투세 자체도 사실은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더 세율이 낮아요. 이건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세율을 너무 높게 도입하게 되면 좀 혼돈이 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세율을 좀 낮게 시작하고 공제액도 굉장히 넓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게 뭐 부동산 시장 난리가 나는 것 같이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부 자료를 보더라도 작년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올린 분이 한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내도 1%인데 1%도 안 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주식 경기도 그다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순수한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뭐 거래하다 보면 돈을 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서 돈을 자기가 이득을 본 거하고 손해를 본 거 있으면 손해 본 걸 차감한 순수하게 번 게 5천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냐면은 손실금을 5년 이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전까지 잃었던 것들을 이번에 여기 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에 해당하는 사람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이미 우리는 많습니다. 외국보다는 적지만 기관 투자자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기관 투자자는 이미 법인세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것은 매우 과장된 이야기고요. 오히려 이게 뭐 장기 투자 우리 안 하고 단타 많이 쳐서 문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배당은 세금 내고 갖고 있으면 배당 받을 때 세금 내고 매매해서 단타 쳐서 이익을 내면은 세금을 안 내는데 당연히 단기 단타 치는 걸 부추기는 세금 제도죠. 그런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금투세 도입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
그 5년 2월 기간 시작점을 도입 첫 해에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뭐 그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패니킹 일어나는 거는 막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또 대만에서 이거 도입할 때 50% 갑자기 올린다고 해서 발표했더니 주가가 38% 빠지고 그래서 뭐 대만이 포기한 거를 이야기를 드셨는데 도입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주식시장 변화 없었어요. 우리나라 보통과 됐을 때. 그리고 유예한다고 했을 때도 별 변화 없었어요. 그다지 지금 경험에 대만은 그리고 갑자기 50% 세금을 때린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5천만 원 공제에 20%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이건 이런 서학개미 외국에서 이제 하신 분들도 다 합산해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른바 소액 투자자들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세금을 내게 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소 자체는 계속 낮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늘 했던 말이 금투세하고 증권거래소는 낮추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보수적인 분들도 다 그건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도입하자니까 다 딴소리하고 계세요 지금. 그건 뭐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전문가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고 자기 이해관계가 있거나 뭔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호도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다. 이거는 도입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이게 도입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과세 원칙이 근로에 대한 노동에 대한 과세가 가장 약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근로소득세가 제일 세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부동산의 이득에 대한 세금, 그죠? 부동산 투자해서 뭐 운이 좋아서 정말 평생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돈 벌을 돈을 집 하나 사서 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 그 번 사람조차도 이게 세상이 제대로 된 거냐라고 말을 해요. 그런 거 세금을 통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 또는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금이 노동에 대한 세금보다 혜택을 더 주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인적 자본을 통해서 열심히 축적을 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게 마치 경제 성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기성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만드는 거. 이제 필요한 시간들을 사회 전체로 갈 때서는 허비하게 만드는 거죠.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상대적 박탈감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해소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산 불평등 또는 양극화가 되면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들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누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성공했을 땐 그런 박탈감을 덜 느낄 거예요. 단지 운이 좋거나 또는 단지 또 세금적인 문제가 정의롭지 못했거나 단지 누구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세 같은 거 다 낮춰줘서 금수저가 금수저를 계속 물려주게 하고 금수저인데 내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공부 많이 한 애들도 내가 돈 주고 풀이면 돼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거를 계속해서 더 돋구어주는 그런 조세 정책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장기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조세 정책이다라는 거죠.